자, 조국 전 장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었죠. 어제 항소심, 그러니까 2심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것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요, 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조 전 장관의 아들 그 대리 시험 관련해서요,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어제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아들의 시험을 도와준 겁니다. 도와준 거예요. 시험을 대신 쳐준 게 아니고요, 도와준 것뿐입니다. 따라서 아들의 대리 시험을 조국 전 장관이 봐준 게 아니에요. 도움을 준 것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미국의 그 대학 교수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서 한번 물어보죠. 대학의 미국 교수, 그 조국 장관 아들이 미국 대학교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미국 대학의 교수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서 한번 물어봅시다. 무엇이 맞는지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조국 전 장관 2019년 8월에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적법이고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저나 저희 아이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입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합니다. 제가 아이 교육에 대해서 그 점에 있어서는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그 미국의 대학 교수를 부르자는 조 전 장관 측 변호인 주장에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재판을 희화화하지 맙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데, 정미경 최고께서는 검사까지 좀 지내셨는데요. 이 광경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창피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대한민국 법정에서 그 상식적이라면 이런 얘기들을 못 하거든요. 예. 아니, 지금 미국에 있는 그 교수가 만약 이런 모든 상황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당연히 뭔가 제재를 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미국에 있는 교수를 부른다고 해서 교수가 오겠습니까? 허허. 그다음에 이런 재판이 어떤 건지도 아마 잘 모르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현실적인 거라면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먼저 하겠죠. 그러면 먼저 확인서를 받아와라, 그 교수한테. 근데 그냥 확인서는 또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 확인서 공증을 받아와라. 그러면 그 확인서를 보고 증인을 불러야 될지 안 불러야 될지 그걸 재판부가 결정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도 안 하고 지금 그냥 미국에 있는 교수를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머리는 참 좋으신데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야, 이게 창피한 줄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예. 조국 장관은 평등을 입에 달고 사셨죠. 그리고 진보의 아이콘이셨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한테는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식은 용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용트림을 쓰신 분인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이분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법무장관 후보자일 때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다. 어허. 아니, 그런데 미국에까지 가 있는 자식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그 교수인 그 부부가 함께하면서 오픈북이 도대체 책을 열어볼 수 있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 부모가 계속 써주는 답안을 내라는 게 오픈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으면서 그게 아이 문제에 불철저하고 아니했다? 아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철저하셨죠. 그리고 전혀 아니하시지 않았고요. 앞뒤가 너무 다른 말씀을 하세요. 조국 장관은 정말로 자기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고 집요하셨다는 그런 사실들이 부부 모두가 그게 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을 비난하는 많은 분들, 그 가운데서 나는 떳떳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분들에게 좀 반문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자식에겐 약하죠. 자식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은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본인의 말과 행동,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소 어긋난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개혁을 외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제 후과가 본인에게 후폭풍이 더 큰 것인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좀 상식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오픈북, 그리고 요즘은 오픈북이면 그 옆에 다른 그 별도의 노트북 갖다 놓고 검색을 통해서 시험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대리 시험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복귀왕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장윤미가 대신 와서 복귀왕 시험을 봤으면 예? 대리 시험이죠. 그런데 이거는 오픈북, 정보를 본인이 확인하면서 그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와주는 행위지 이것이 과연 불법이냐라는 것에 대한 오케이. 이런 예.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헌정사상 이런 건으로 해서 유죄를 받는 경우가 과연 지금까지 있었는가, 네. 앞으로도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물음을 좀 하고 싶어요. 아니 이게 좀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숙제를 해도요. 요새 챗 GPT 있잖아요. 챗 GPT가 해주는 답을 그대로 제출하면 그거는 0점 처리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오픈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책을 열어서 어느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를 자기가 찾고 자기 나름대로 문제 구성, 답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들이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챗 GPT가 써내는 것처럼 그것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연락을 해서 교수인 부모들로부터 직접 그 답안을 받아서 제출한 것을 놓고서 이것이 관행이었다? 이럴 수도 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0.0001%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평소에 항상 그 평등, 공정, 정의 이런 거 말씀해 오셨던 분 아니십니까? 그 아이콘이셨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부모 뭐 마치 성경에 얘기하듯이 뭐 죄 짓지 않은 자 뭐 돌로 쳐라. 이거를 비교하시는 건 너무 과하신 거예요. 너무 간 거예요. 이건 예.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지나치게 과하게 조국에게만 가혹한 이 검찰의 모습에 대해서 상식 있는 국민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귀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식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니 우리 아이들 중에요. 부모가 대학 교수이면서 두 사람 다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영어를 잘하고 이런 사람 몇 %가 될까요? 그런 몇 %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회계망측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부분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아주 특수계층, 특권층의 자녀들이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거, 부모가. 그럼 창피한 줄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당당하다,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황당한 겁니다. 자,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서 기억을 좀 돌이켜보니까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을 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드님이 본 온라인 쪽지 시험은 오픈북 시험이에요. 오픈북 시험이니까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 이거를 기소하는, 그것도 조지 워싱턴대 업무방해로 기소하는 이 깜찍한 앞에서는 할 말이 제가 별로 없어요. 검찰이 뭐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진짜 무능하구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근거가 부족한 예단, 이것이 이 모든 사태를 불러왔고, 해바뀌면 제가 동네에서 만나서 밥을 한 끼 사주려고 그럽니다. 너무 불쌍했어요.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을 향해서 깜찍하네요. 뭐 이런 표현도 썼었네요. 자,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이 아들의 시험을,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은 이런 거잖아요. 대신 대리 시험을 봐준 거 아닙니다. 그냥 도움을 준 것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보시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저 한 씨의 시험 봅니다. 가족 그 채팅방에서. 그때 조국 장관이 아빠 준비됐어. 나는 아래에서 위로. 너 아들 조모 너는 위에서 아래로. 당신, 여기서 당신은 정경심 교수입니다. 부인. 당신은 마음대로. 그때 정경심 교수가 엄마도 준비 완료.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아들이 시험 시작을 알리자 조국 장관 문제 이메일로 보내주길. 뭐 이런 것들이 검찰로부터 밝혀진 바가 있었죠. 조 전 장관 측은 대리시험 봐준 거 아닙니다. 도움을 준 것뿐이에요. 장윤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정혜경 원님 말씀 주신 대로 창피한 일이라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범죄로 수사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얘기하죠.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를 부르겠다는 거. 왜 부를 수밖에 없냐면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가 피해자거든요.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런 유사한 사례를 기소한 전례가 있는지 수사한 경험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픈북 테스트였습니다. 물론 부모 도움 받는 거 부적절하죠.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업무방해로 기소했었습니까? 과거에 이런 건 수사한 적 있습니까? 검찰?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재판부에 1심에선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의 내용은 대신 풀어줬다는 겁니다. 피고인 조국으로서는 대신 풀어준 적이 없다. 이 자료와 관련해서 지원해줬을 뿐이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이 추출된 가족 채팅방 이것도 아마 압수수색 영장으로 취득을 하게 됐을 텐데요. 아까 그 대화 내용들. 그런 걸로 수사했었습니까? 지금까지 검찰? 오픈북 테스트 대학교, 그것도 외국 대학교를요. 그러면 그 피해자를 부르겠다는 게 어떻게 재판정을 희화화하는 겁니까? 이 수사가 희화화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그게 잠깐만요. 그 조지 워싱턴 미국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만약에 국내에 있는 서울대학이라고 예를 들면요. 서울대에서 오픈북을 하는데 부모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메일로 받아가지고 다 답을 줘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 업무방해 아닐까요? 서울대 업무방해? 당연히 그거는 기소해요, 수사해서. 그게 조지 워싱턴대라고 미국에 있는 대학이라고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업무방해는. 알겠습니다. 먼저 이런저런 다양한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어찌 됐건 조 전 장관의 이제 2심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보니 조국 전 장관이 이번에는 본인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했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부산대 내에서 그 조사위원회가 열렸는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뭐 떨어진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표창장 자체가 유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걸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그것만으로 취소 사유다. 이렇게 결정이 났고, 그게 지금 항소가 된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이 내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조민 씨가 의전원 합격하는 등 실질적인 이익을 받습니다. 표창장 위조한 거 내서. 그래서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1심 판결문과 조 전 장관의 내용은 180도 다릅니다. 우리 정미경 최고, 우리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은요. 그다음에 민주당 그 몇몇 국회의원들이 얘기하시는 걸 보면요. 너무나 사실을 호도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는 부산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슨 조사 결과를 보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미 판결문에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 그리고 그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그 허위로 표창장을 해가지고 만약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나 법원 재판부는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 어떤 학생들이 그 불이익을 받았겠구나. 그렇지만 이 재판에서 아예 그냥 명백하게 박아줬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죄송하다. 내가 이렇게 그 특권층으로서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반성한다. 그래야 되는데 그 얘기는 끝까지 안 하고 잘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